자, 그럼 베타 t를 샘플링 하려면 이 베타 t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유도해야 되고, 베타 t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유도하려면 베타 t의 풀 컨디셔널 덴서티를 우리 한번 써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베타 t의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덴시티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베타 1, 베타 2 해서 베타 캡티까지 있고, 주어진 건 뭡니까?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파라메타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됩니까? pi of 베타 캡티 given y 세타 곱하기 pi of 베타 캡티 마이너스 1 given y 베타 캡티 곱하기 pi of 베타 캡티 마이너스 2 given y 베타 캡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곱하기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는 pi of 베타 1 given y 세타 베타 캡티 마이너스 1 쭉쭉쭉 해서 베타 2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위해서 그냥 세타를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무조건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다시 쓰면 그냥 pi of 베타 캡티 given y 곱하기 파이의 베타 캡티 마이너스 1 given y 베타 캡티 그리고 쭉쭉쭉 가겠죠. 얘를 이제 일반에서 표현하면 pi of 베타 t given 그리고 y의 베타 t 플러스 1 베타 t 플러스 2 해서 베타 캡티 곱하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pi of 베타 1 given y의 베타 2 베타 3 베타 캡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노테이션상 편의를 위해서 pi of 베타 t given y의 베타 위첨자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뭐랑 똑같습니까? 마코프 스위치 모형에서 레짐 샘플링 하는 거랑 똑같죠.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마코프 스위치과 상태 공간 모형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베타와 S의 차이점은 이게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냐 그 차이 말고는 없어요.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걸 설명하겠습니까? 마코 스위치 모형 했던 것처럼 제가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얘는 결국 뭐랑 같다? pi of 베타 t given인데 이 y는 사실은 y 캡티잖아요. 그죠? 모든 시점까지 다 있는 거고 결국 얘는 뭐랑 같냐면 y의 스몰 t 그리고 얘는 이제 t 플러스 1 이놈은 이게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다 갖고 있는 놈인데 다 필요 없고 베타에 t 플러스 1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먼저 보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베타 t given y의 베타 t 플러스 1 베타 t 플러스 2 해서 베타 캡티는 pi of 베타 t given y의 베타 t 플러스 1과 같다 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의 관심은 이 베타 t를 샘플링 하는 겁니다. 베타 t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베타 t를 알고 싶은데 과연 이 여기는 주어진 정보들이 다 필요한 건지를 따지는 거죠. 그죠? 특히 내가 베타 t 플러스를 알고 있는데 그럼 베타 t 플러스 2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맞습니까? 자, 이 베타 t라는 놈은 어떤 프로세스입니까? 베타 t도 얘는 마코프 프로세스죠. 전기 값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전전기 값에는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타 t 플러스 1이 생성될 때는 뭐에 의존해서 생성된 겁니까? 얘는 베타 t에 의존해서 생성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베타 t 플러스 2는 베타 t 플러스 1에 의존해서 생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타 t 플러스 1이 있으면 베타 t 플러스 2에는 베타 t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만약에 베타 t 플러스 1이 없다면 베타 t 플러스 2에는 베타 t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 t가 이렇게 랜덤워크를 따른다. 랜덤워크를 따른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값이 크면 이 값이 크고 이 값도 크고 이 값이 적으면 이 값도 적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면 전체 값이 미래 값의 평균이 되니까. 그죠? 보니까 이 값 주어져 있잖아요. 이 값 보니까 이 값이 커요. 이 값이 크면 사실 베타 t가 클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근데 또 이 값 보니까 이 값이 커요. 근데 이 값이 큰 거는 이 값이 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값이 이미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정보에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는 추가된 정보가 없습니다. 추가된 정보가 없어요. 당연히.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타 t 플러스 1이라는 이놈이 없다면 이 베타 t 플러스 2 안에는 베타 t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일단 얘가 있으면 얘는 추가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워 상관없는 거죠. 결국 베타 t 플러스 1만 남겨놓고 쓰면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베타 t라는 놈이 AR1 또는 VAR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트랜지션 이퀘이션이 그래서 반드시 VAR1이나 AR1으로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베타 t 기분 여기 yt 이로 표현할 수 있다. t 플러스 1 달리 말하면 yt 플러스 1 yt 플러스 2 y캡 t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yt 플러스 1에는 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베타 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근데 베타 t 플러스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yt 플러스 1은 별로 정보 의미가 없어요. yt 플러스 2에는 얘는 베타 t 플러스 2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있으면 얘도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필요 없겠죠. 게다가 심지어는 얘는 직접적인 정보이고 얘는 이제 얘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안에는 베타 t 플러스 2도 있지만 이 t 플러스 2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보가 더 없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도 다 필요 없는 놈들이에요. 얘도 필요 없고 당연히 왜냐면 베타 t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요 일반적인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특정 시스템에 대한 베타 t의 풀 컨디셔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베타들의 조인트 덴시티입니다. 그죠? 베타 t의 조인트 덴시티고 이것도 멀티 무브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모든 시점 베타 t에 대한 풀 컨디셔널 덴시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요 베타 t를 yt와 베타 t 플러스 1이 주어져 있을 때 샘플링한 방법을 알면 모든 시점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즉 내가 베타 t 기분 y에서 내가 베타 t를 샘플링하고 그러면 베타 t가 샘플링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거 샘플링한 겁니까? 베타 t-1 기분 yt 베타 캡 t를 샘플링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베타 캡티 플러스 1을 캡티 마이너스 1을 샘플할 수 있고, 이게 샘플링이 되면 베타 캡티 마이너스 1 기분 이거 캡티 마이너스 1이죠. 캡티 마이너스 1이고 y 캡티 마이너스 1 베타 캡티 마이너스 2 캡티 마이너스 2 y 캡티 마이너스 2를 샘플할 수 있고, 이게 되면 베타 캡티 마이너스 3을 y 캡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베타 캡티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을 때 샘플링 할 수 있는 거죠. 역순으로 샘플링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코 스위치 모형과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얘는 그냥 덴시티 뿐이죠. 분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샘플링 하려면 분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의 분포로 도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얘의 분포로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타 t 기분 yt 그리고 베타 t 플러스 1이고, 모형을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모형 yt는 ht 베타 t 더하기 이게 이제 et고, 베타 t는 mu 더하기 g에 베타 t 마이너스 1에 더하기 vt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베타 t의 분포는 뭡니까? 베타 t의 분포는 정규 분포죠. 왜? vt가 노말이니까, 그죠? 정규 분포죠. 왜? 얘는 vt 더하기 뭐 g의 vt 마이너스 1 뭐 g 제곱의 vt 마이너스 2, 물론 이제 뮤도 있고 막 있겠죠. 그래서 계획식을 넣다 보면 이런 식으로 vt 마이너스 1, vt 마이너스 2 형태로 된 월드 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vt 샥들이 전부 다 노말이고, 노말 분포의 선형조합이니까 당연히 베타 t도 노말 분포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yt는 베타 t와 et의 조합이란 말이죠. ht는 이제 그냥 외생변수니까. 근데 et는 원래 노멀 분포고 베타 t도 노멀 분포고, 노멀 분포와 노멀 분포의 선형 결합이잖아요. 노멀 분포끼리 선형 결합도 노멀 분포예요. 따라서 yt도 노멀 분포죠. 그죠? 그래서 yt와 베타 t는 둘 다 노멀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두 개가 노멀 분포라면 각각이 노멀 분포일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노멀 분포죠. 즉 얘가 노멀이고 다 노멀이란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베타 t와 yt와 베타 t 플러스 다 노멀인데, 다른 두 개의 노멀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는 나머지 하나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노멀 분포예요. 따라서 얘도 노멀 분포입니다. 그죠? 따라서 얘의 분포의 종류가 노멀 분포라는 걸 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포의 종류를 알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만 알면 돼요. 맞습니까? 평균과 분산만 알면 우리는 베타 t를 노멀 분포에서 샘플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베타 t의 이 분포 yt와 베타 t 플러스 주어져 있을 때 베타 t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